꿈틀교재 처음받기 236쪽 저작물과 저작권 가나 복합지문입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정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물, 창작성, 여기에서 창작성이란 개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중요.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함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부연 설명,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저작물에 관한 내용이었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저작권법상 이제 법이 나왔는데 원 저작물을 하면은 원래의 것, 처음 만든 저작물을 번역 편곡 즉 2차 각색을 했다는 것인데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 이러한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의 정의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한다.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중요합니다. 처음에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어떻게?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한다. 또한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되고 실질적 아무 관련이 없으면 안 돼. 실질적인 유사성 유지해야 되고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가 자 예시이지 소설 기초로 하는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영화의 사건 구성과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등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 저작물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해야 한다. 자, 어떻게? 새로운 창작성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대 소설을 갑자기 소설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또한 예시가 되고 근대 소설을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자, 이거 이해 갈까? 근대 소설이 나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와서 현대에 맞는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만 한 거야. 이것은 원 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이므로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내용은 완전히 똑같겠지. 내용은 그대로요. 즉 각색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각색이나 편집이 되지 않고 그 근대 소설을 단순히 현대 표기법의 문법에 맞도록 수정만 한 거야. 이것은 원 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이니까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소설을 원 저작물로 하여 이를 각색한 후 영화로 제작한다면 이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만약에 첫 번째 원 저작물로 가는 얘기야. 찬서가 안 무서운 호러 판타지를 만들었어. 제목이야. 노자극 물까지가 제목이야. 자극물. 자, 바이. 그러면 찬서 소설가, 작가가 되지. 이게 원 저작물이 되고 그 다음에 원 저작권은 찬서에게 있는 거야. 저작물과 저작권 다르지? 작품과 사람. 그런데 이것이 소설을 원 저작물로 하여 이를 각색했어. 바꾸어서 영화로 만들었대. 그러면 영화 다른 색깔로? 이제 이 영화는 윤하 감독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어. 각색하니까 그리고 영화로 만들었어. 2차적 저작물이 돼. 그러면 윤하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고 2차 저작권을 갖고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 만약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면 안 되잖아. 실질적 유사성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돼.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원 저작물과 다른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정균이가 그림으로 만든 거야. 이 그림은 원 저작물을 떠올릴래야 떠올릴 수 없어. 왜냐하면 독특한 그런 예술가의 정서가 있잖아. 이 작품은 감상자의 감상에 따른 내용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상자마다 뭐 별로 느낄 수가 있고 X로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 저작물과 다른 독립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독립 저작물로 인정. 자, 지금까지 첫 번째는 원 저작물과 원 저작권에 대한 얘기, 그 다음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얘기, 세 번째 독립 저작물에 관한 얘기야.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별. 자, 그럼 이제 2번, 3번을 구분하는 거. 원 저작물과 시장적. 자, 구분 기준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 하면은 자본,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가, 누가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경쟁을 할 수 있는가야.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나는 이 작품을 안 무서운 호러물 이거를 소설로 볼래. 또는 두 번째는 영화로 나왔다고 하는데 원작보다 영화가 괜찮아 하면서 난 영화만 볼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소비자에게 2번 2차적 저작물이 더 높게 평가되고 선택되어지고 2번 이 영화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설 수요 줄어들었어.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었던 거야. 윤하가 너무 잘 만들었어.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제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독립 저작물은 자 뭐뭐 하지만 중요. 정균이 3번 독립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왜? 완전하게 다른 말부터 독립이잖아. 저작물은 시장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저작권이야. 저작권. 저작권이란 정의,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 저작의 권리야.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자 인격권과 자 나뉜다라고 하니까 잘 봐야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뉠 수가 있어. 분류가 되었지? 분류, 내용 정의 방법.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 당연히 저작의 인격이 있다는 권리지.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고 인격인데, 그렇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거야.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하지만 유족 등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중요. 저작 재산권. 두 번째 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재산적 이익 보호하는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차이점이 있지? 양도 안 된다, 된다. 이때 저작 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로 나누어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 다음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내 것 따라해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은 2차적 저작물, 2차하고 관련이 있대.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면은 지금 1차 저작자를 말하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자, 이해가 안 가면, 즉, 다시 말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데 1
1차 저작권자 찬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질 수 있어. 내 소설로 다른 사람이 다른 장르로 각색하든 그러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자. 만약 누군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 저작자 허락 없이, 찬서 허락 없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한다면 권리 침해이지. 그 사람은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야.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 또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Q&A 하는 거, 혼자 Q&A 하는 거 되게 중요해. Q&A 내용이 중요하지.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답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다. 즉,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뭔가 좀 수상하지.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 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는다.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허락의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허락이 있냐 없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이 생기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다만 중요해. 다만 허락 없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야. 문제는 뭐냐.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을 이용하는 것은 이 사람 벌 받아야 되겠지.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맞아. 그러므로 원 저작자는, 그럼 찬서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윤하의 2차적 영화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대. 왜? 아까 전에 천사 아니고 찬서는 원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갖는다고 했잖아. 허락 없이 원 저작물에 의거해서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 저작자 찬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어. 만드는 건 상관없지만 작성권을 침해한 거야. 그래서 침해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찬서는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어. 또 손해배상 청구,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어.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어떻게? 원 저작자 찬서에게 원 저작물, 호로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원 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찬서가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었지. 아까 재산하고 인격권이 있었잖아. 그 재산. 양도받은 사람에게 윤하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원 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의 개념은 원 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야. 원 저작물을 기초로 만든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헷갈린다 이제. 또 다른 제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확인해 볼까? 찬서 호로물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2차 저작물 윤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2차적, 그럼 누구 거를? 윤하 것을 보고 또 다른, 그러면 쭈미라는 사람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어. 윤하 거를 보고. 그러면 원 저작물의 찬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누구야 이 사람?
찬서지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권을 가진 사람. 원저작자가 되는 거야, 찬서. 찬서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까지라고 했지. 그러면 윤하의 허락과 찬서의 허락을 받아야 돼. 소설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자, 아까 호러우물 찬서 이 소설을 각색한 2차 저작물 영화 윤하가 만든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의 연극을 쭈미가 제작한다고 했을 때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즉 찬서 1차, 영화 2차, 윤하,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누가? 쭈미가 연극 만든 사람이. 자, 이런 내용이야. 그럼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설 들어갈게. 자, 16번. 시험지라서 나는 16번이고 찬서는 1번이야.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다. 일정한 기준 생각나니? 그 독립 저작물 나온 부분을 보면 돼.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원 저작물과 다른 독립 저작물이 나왔는데 2차적과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적 경쟁 유무에 따라서 2차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에서 예시가 나왔었고 예시 굳이 확인하자면 남의 것을 아니야. 소설이 갑자기 나왔지. 고전 소설 나왔잖아. 아니. 근대 소설 나왔지. 자, 이 부분 예시. 나는 차이점을 밝히며 2차적 저작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했어. 구별. 그 다음에 4번. 나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 묻고 답하는 부분 여기 있을까 하고 받을 수 있다. 나왔지? 그 다음 5번. 1번에 4번에 묻고 답하는 방식은 나왔어. 그런데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 자, 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나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나와 있고 나와 있고 열거가 나열이야. 이렇게 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은 간략하게 있을까 있다 한 다음에 다시 말해 이것이다 라고만 나왔지 여기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하나 둘 셋 넷 나열하고 있지는 않았어.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 모두 법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법에 제시된 내용 저작권법 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가에서도 저작권법 몇 조 몇 회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1번 문제는 내용 전개 방법과 그 내용 전개의 방법에 따른 내용 이해 이 정도 나온 문제고 2번 넘어갈게. 자, 이번에 답은 5번. 가장 적절한 것은 2차 지금 문제의 순서가 달라서 답 체크가 잘못됐지. 지금 이 가를 참고하여는 찬서가 4번이야. 4번. 4번의 답은 3번이야. 원 저작물이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가를 참고해서 동그라미 가의 이유는 동그라미 가의 이유 4번의 정답 3번 원 저작물에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어 있다. 가를 참고해서 가의 이유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왜 받아?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저작물은 그래서 베끼지 않고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왔고 20번 볼게. 찬선은 5번이야.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이해해야지. A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 기존 가요를 편곡하였다. 얘 2차 저작권자가 되지. 편곡한 곡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어. A의 친구는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B가 1차 원 저작자 편곡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주었다. A는 편곡은 B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편곡 자체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럴 경우에 B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지. 저작권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C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평소 관심 있던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관련 웹사이트에 올렸다. 자, C는 그냥 퍼나르기만 한 거야. 창작하지 않았어. 그런데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D가 자, D는 기존의 것 영어 자막이 이게 1차가 되는데 원 저작물 이것을 번역 각색했단 말이야. D가 2차가 돼. A도 아까 2차였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C에게 권리 주장을 했다. D는 그럴 권리 없지. 하지만 D가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한글 자막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게 된 C는 자, 이게 사실이지. 바른 내용이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야. 자, 문제를 잘 읽어보고 선택지도 잘 읽어보고 지금 4번하고 5번은 자, 달리 모두 이걸 잘 볼게. 4번에서 A는 C와 달리 2차적 저작물. 자, 지금 이거 왜 보냐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관한 거. 작성권을 침해한 것, 작성권을 침해받은 것 이렇게 해서 좀 볼게. A는 C와 달리 A는 2차 C와 달리 다르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군. A는 기존 가요를 편곡했으니까. 하지만 C는 편곡하지 않고 퍼나르기만 했으니까. 아무런 저작물을 만들지 않았어, C는. 근데 5번 B와 D는 모두 자, 모두일까? B 원 저작자야. D 2차 저작물 만든 사람이야. 모두 아니지. 2차 저작물 작성권에 침해를 받은 사람은 B가 되지. 원 저작자. 1번도 보면 B는 원 저작자는 A 2차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지금 A가 편곡해서 블로그에 올린 것은 2차 저작물인데 2차 저작물도 보호를 받는다고 했잖아. 2차 저작물 저작권은 없다는 거지. 즉 2차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권은 2차 저작권 A가 갖고 있는 거야. 자, B는 A가 B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A의 권리로서 아니지 B의 권리로서 A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 권리 침해 받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 다음에 2번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D에게 영어 자막 이게 얘가 1차니까 D에게 2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무단 이용했으니까. 3번 기존 가요와 영화 자막은 원 저작물로 볼 수 있지. B의 기존 가요와 그 다음에 영어 자막 원 저작물이지. 다음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고 기억이 원 저작물이야. 이해는 순서대로 2차 저작물. 그것은 또 다른 저작물이야. 그러면 니은을 작성할 때는 디귿과 달리 기억의 원 저작물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즉 니은 2차적 저작물은 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은 원 저작자인데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를 보는 거야. 다시 봐.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정답이 5번. 어휘 문제 6번입니다. 문맥상 A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저작권을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저작권을 나눌 수 있다. 자, 저작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그러면 분류가 되지. 자, 나누다, 종류별로 나누다. 저작권의 종류 두 가지다. 이렇게. 배분하고 헷갈린다면 배분은 원래의 것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 배분은 맛있는 빵이 있는데 소금빵이 있는데 동생과 내가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엄마가 반으로 쪼개어 배분해 주었다. 그러면 이것을 저작권에 갖다 대면 저작권이 쪼개어서 훼손된다라는 거지. 이런 의미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 1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